음, 신호를 딱 읽고서는 바로 결정을 했었어요. 네. 회사에 전화해서 바로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너무 마음에 드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맡은 세령이라는 인물 자체가 이제껏 사극 속의 다른 여인들과는 좀 많이 차별화되고 많이 그 시대 때 나온 여성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진취적인 면이 많은 친구라서 그 면이 굉장히 저한테는 강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멜로 부분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거잖아요. 근데 가장 흔하고 보편적인 소재인 것 같은데 그 안에 굉장히 격정적인 그런 사건들이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저는 그런 작품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드라마를 시작을 하면서 초반에 굉장히 말괄량이 같고 자유분방하고 하던 인물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갈등을 하고 희생을 하면서 여인으로 변해간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게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감독님이 그것을 또 원하셨고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한다기보다도 한 회 한 회 잘 찍는 것이 한 회 한 회 표현해야 되는 것에 충실하는 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1회부터 20회까지 다 봤을 때 가장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그때 그 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점보다는 역사상에 나와 있지 않은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그런 아주 작은 한 줄의 그냥 기록으로 추측을 해서 만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물론 사극이 기존의 것을 잘 전달하는 것도 좋은 목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그런 한 줄로 뭔가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드라마를 만들어낸다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편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뭘 똑같이 구현해야 되는 부담감보다 만들어내면 된다는 새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좋게 작용했습니다. 제 안에 어떤 세령이하고 닮은 부분을 좀 많이 끄집어내서 더 확대해서 연기를 하는데 작용을 했고요. 드라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점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네, 저도 좀 닮을 수 있도록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네. 7회가 넘어가면서부터 상황이 제가 발로 뛰기 시작하고 사건을 파헤쳐 가려고 시작하는 때부터 조금씩 인물에 많이 동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가장 많이 세령이 마음을 알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는 14회 정도였던 것 같아요. 14회 부분에 세령이가 승유 대신 화를 맞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연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 드라마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을 연기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맘때 촬영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장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렇게까지 위험한 일은 상상하고 싶지 않고요.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그런 질문을 워낙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정말 사랑한다면 어느 정도의 희생은 필요하고 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경험이 그러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저로서는 부모님 마음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기를 하면서도 세령이는 내가 할 수 없겠다 싶은 부분까지 남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들었던 것 같아요. 승유에 대한 마음이 하루하루 깊어가는 거는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같이 동화가 됐던 것 같은데요. 워낙 그 부분에 연기를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던 부분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또 제가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말들의 수위가 점점 세진다는 게 저도 실제로 부모님을 두고 있는 입장에서 해보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수양대군을 연기하셨던 김영철 선생님이 워낙 많이 도와주셨고 또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네, 잘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일 듯이 쳐다보면서 반항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고 목에 칼을 들이대거나 그런 좀 힘든 씬을 찍을 때 찍고 나서 저는 선생님을 보기가 좀 괜히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감정도 있고 아무래도 좀 어려웠는데 그럴 때 그냥 갑자기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괜찮다고 막 해주시고 더 많이 저보다도 먼저 웃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상대방 배우로서 굉장히 마음이 편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저랑은 이 드라마로 만나기 전에요. 제가 데뷔를 하기 전에 20살 때 회사가 같은 회사였어요. 공주의 남자로 만나게 돼서 반가웠고요. 아무래도 아는 얼굴이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상대방이랑 호흡을 맞춰가는데 아는 사이라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좀 그런. 그래서 승유 역할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떨어져서 있는 동안 더 어떤 연기자로서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쌓여서 더 멋있어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 매 장면 찍기 전에 리허설을 꼭 하고 촬영을 들어가는데요. 저희는 좀 신경을 썼던 부분이 그런 연기적인 부분도 신경을 썼지만 대사 없이 이렇게 저희가 손 같은 거를 많이 장면을 담았었어요. 타이틀 영상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손 같은 게 있었고 또 매번 만나면 떨어지고 만나면 떨어지고 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손 연기를 서로 많이 맞춰봤던 것 같아요. 저나 시호 오빠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제안을 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각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떨어지는 손을 어떻게 하면 더 애절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러브씬들이 각 장면마다 참 초반에는 또 예쁜 장면이 많았고 또 중후반에 가서는 가슴 아픈 장면들이 많아서 하나로 꼽기가 참 그런데요. 개인적으로는 두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승유는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을 했기 때문에 화를 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해서라도 수양대군인 저희 아버지를 잡기 위해서 죽이려고 저를 그렇게 인질로 잡았던 장면에서 또 저는
그 사람을 구하겠다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막아서서 화를 맞았던 장면이 저도 많이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서로 찍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승유를 연기한 시우 오빠도 막상 사랑하는 사람이 화를 맞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다고 얘기를 해서 개인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엔딩 장면도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아요. 두 사람이 말을 타고 자유롭게, 그게 첫 만남이었던 것처럼 끝 만남에 다시 자유롭게 말을 타는 장면이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말에 대해서는 저는 좋게 생각해요.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사람 중에 누구 하나는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럼 한 사람은 못 잊고 힘들어하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비극적인 드라마구나. 그런데 드라마라는 요소 자체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고 또 사랑을 꿈꾸게 해야 하는 것이 모든 드라마의 목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승유가 복수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건 결국 제가 끈질기게 사랑하고 사랑해서도 있지만 결국 그 상대를 볼 수 없게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마음에 집중할 수 있었지, 그것이 저는 마음에 굉장히 들었었고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고 그리고 그 장면을 또 노년이 된 수양대군과 어머니가 바라보는 장면 같은 것들이 드라마적인 요소로 희망을 주는데 굉장히 적합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찍으면서 따뜻하게 끝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촬영하면서 재미있던 점은 아무래도 표현하고 싶었던 장면이 나오고 또 그것을 연출자 분과 그리고 상대 배우와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가슴 아프다 내지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해주시는 게 들릴 때 가장 드라마를 하면서 재미를 느꼈던 것 같고요. 즐거웠고, 그리고 즐거웠던 만큼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기 때문에 끝날 때도 그만큼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아쉽고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래도 즐겁게 끝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제가 비극적인 요소가 많은 드라마나 영화를 선택하게 돼서 연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또 앞전에 비극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연기하기에는 달콤하고 막 이런 그런 다른 재미있는 드라마보다는 몸과 마음은 힘들어도 연기를 하는 동안만큼은 그런 작품들을 좀 찍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강하게 사람들 뇌리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하고 싶은 목표라면 목표예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 시청자 여러분들. 일본어로 인사를 드리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서툴어서 한국말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주의 남자라는 드라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저희 드라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는 내용을 말씀해 드릴게요. 굉장히 원수간의 그런 집에 아들과 딸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을 하고 또 이어나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갈등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저희 드라마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연기를 하면서도 가장 많이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썼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시면서 아마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마음 아프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행복한 그런 장면들도 많고요. 시작이 너무 명랑하고 또 밝게 시작을 하니까요. 공주의 남자라는 드라마를 보시면서 희노애락을 다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또 좋은 작품으로 일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